자요. 7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자, 71번 보면요. 최고 없이도 예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최고 없이도 예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요. 최고 없이 1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된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최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 다음에 별장이 소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3번은요, 약정해제권이죠. 최고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그 다음 장이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행거절이다. 이행거절. 근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죠? 거기다 써요. 거부 의사 동그라미 하고요. 거부 의사 거기다 써요. 철회하면, 철회. 거부 의사를 철회하면 최고 후 해제 이렇게. 철회하면 최고 후 해제 이렇게. 자, 그럼 5번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몇 조죠? 576조 담보 책임이죠. 옆줄 긋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자요. 72번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설문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전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570조죠.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선인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그래서 악의의 매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악의 동그라미 악의 해제 가능. 해제. 악의는 해제는 가능해. 해제. 선악 불문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타인 권리에 손해배상 청구 가로를 묶고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죠.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2번요.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배상에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상당해 이렇게.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 줄 것이요. 일부 선의 동그라미 선의는 계약을 한 날이 아니고 안날. 계약 한 날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한 날이 아니고. 4번은요.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줄 것이고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률적 장애. 장애죠. 장애. 법률적 장애. 써 옆줄 긋고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로 봐요. 됐죠? 그런데 하자 유무는 줄고 계약 성립 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줄 것이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다 써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당 뭐죠? 면적이죠. 면적은 100만 원은 가격 결정이죠. 그래서 봐봐.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걸 뭐냐냐?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그다 써 아파트 분양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자, 73번은요. 부동산 환매죠. 뭐라고? 부동산 동네 부동산. 앞에 동그라미 문제의 부동산 그래야지. 3번 봐봐.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래야죠. 밑에 끝도 없이 환매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 위가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환매는 어디서 우리 배웠죠? 환매는 가등기 담보에서 배웠죠. 가장 중요한 1번. 매매계약과 동시에요. 매매계약과 동시. 그 말이 가장 중요해. 매매계약과 동시. 그 다음에 써 매매계약 후
매매 계약 후 옆줄 긋고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으로 보는 거지. 재매매 예약, 알겠죠? 그것을 환매라고 보지 않아. 재매매 예약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마다 동시에 그 말이 가장 중요해. 환매 대금 빡세. 환매 대금은 우리가 만약에 5억짜리를 2억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억을 매매 대금, 맨 끝에 매매 대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가운데 매매 비용을 합한 것 이렇게. 그것을 환매. 왜요? 매수일은 5년 안에 뺏길 건데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등기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환매 기간은 연장 절대로 안 돼. 연장될 수 없다. 연장 그러니까 사시미가 먹고 싶네. 자요. 자,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뭐라고 쓰냐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했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플러스 5년.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플러스 5년. 옆줄 긋고 뭐죠? 연장 가능. 이건 연장 가능해요. 알겠죠? 이게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알겠죠? 연장 그러니까 여러분요. 암흑의 세계가 상당히 떠오르잖아요. 알겠죠? 연장이 가능한데 환매는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똑같은 5년인데. 알겠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5년의 기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번 환매 기간 내 줄 것이고 바로 옆에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돼. 환매 대금을 반드시 제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을 해. 자, 74번 민법의 규정보다 줄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 거기를 주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해도 유효인 것 거기를 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임의규정. 알겠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임대차는 여러분 봐봐. 임대차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규정이죠. 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법조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유효.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무효.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은 유리든 불리든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임의규정은 그러니까요. 임차인한테 뭐를 해도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유효. 알겠죠? 불리해도 유효.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임의규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비용.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또 이런요. 차임 지급 시기. 알겠죠? 차임 지급 시기. 그래서 보면 여러분 2번 있죠? 2번 필요비 상환청권 있죠? 그래서 여기 임의규정은 이런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은 비용 상환청권. 이런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권. 알겠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이렇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양도와 전대 이렇게. 이것을 임의규정. 그래서 우리가 임의규정은 그것이 임차인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시험에 몇 번 났어. 우리 시험에.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 75번 주택임대보호법이죠. 그럼 주택하고 상가는 주택은 얼마죠? 주택은 얼마? 20분의 1이죠. 주택은 20분의 1 이퀄 100분의 5%죠. 상가는 얼마? 100분의 9. 100분의 9, 9%죠. 알겠죠? 여러분요. 월차임 전환 산중 월차임 전환 산중 전환시 어떻게 하죠? 주택은 어떻게 해요? 주택은 둘 중에 하나죠. 몇 배? 연일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몇 배? 4배. 상가는요? 상가는 연일할 2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알죠? 둘 중에 높은 쪽, 낮은 쪽.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낮은 쪽을 초과하지 못해. 낮은 쪽을 초과하지 못한다. 알겠죠?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요.
주택하고 상가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뭐 그런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여기 우리가 얼마죠? 주택을 얼마? 20분의 1, 100분의 5. 그다음에 다른 말로 뭐다? 그다음에 5%. 상가를 얼마다? 상가는 100분의 9%. 이 정도만 이러면 알고 있어 충분해요. 자요 76번 상가죠 1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이러면 이번에 뭐죠? 박문각 시험지 보니까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 이런 경우는 갱신을 안 해준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말이 되냐고. 이런 또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의나 경과시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파손했는데 갱신을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죠. 이건 갱신을 해줘야 된다. 말이 되냐고. 여기 경과실이 있다고. 여기는 뭐가 되냐?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중대한 과실하고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갱신을 안 해준단 말이잖아요. 거기는 여기 경과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것인가 뭐 이렇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경과실로 파손. 그래야지. 경과실로 파손하면 뭐를 해야 돼? 갱신을 해줘야 해줘야 되죠. 알겠죠? 고의 또는 경과실 둘 중에 하나인데 고의가 있는데 어떻게 갱신을 해주냐고. 갱신을 안 해주죠. 이건 국어 문법도 아니잖아요. 또는이란 말 몰라? 또는 알겠죠? 밑은 뭐야? 밑은 그리고잖아. 그리고 둘 중에 다 같이 있어야 되죠. 또는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또는은 그러니까 고의가 있든 중대한 과실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갱신 안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의 또는 경과실 꼭 이렇게 무식하면 극치를 달려 아무튼.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걸 내 누가.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그걸 냈겠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서 해. 이렇게 말이 되냐고. 또는이란 말 몰라요? 또는? 또 나왔더라고 그거를. 1번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파손하면 갱신해줘 안 해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옆줄 그어.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자, 그 다음에 2번 쌍방 합의 동감 합의 맨 끝에 보상을 제공. 3번 2기 틀렸죠. 몇 기? 3기. 이러면 이거다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기 동그라미하고 차임 연체 시 해지 청구. 차임 연체 시 해지 청구. 2기에 차임을 연체하죠? 그럼 뭐냐? 해지를 청구한다고. 해지를. 알겠죠? 그런데 갱신을 거절하려면 몇 기? 3기. 그게 차이가 있다고.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뭘 했다? 전대. 동의 없이 줄 것이고 전대. 동의 없이 전대면 해지하니까 안 되죠. 5번은요.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줄과 안전사고의 우려.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중에 줄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동그라미 제공 중. 전부 또는 대부분인데 이 대부분을 일부라고 하면 큰일 나. 알죠? 일부 그러면 안 된다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알죠? 전부나 일부 그러면 안 된다고.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안 돼. 전부 또는 대부분이란 말이죠. 알겠죠?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77번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은 1년 미만 줄 것이고 그러면 임대인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OX? 임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라고. 우리 주택임자 못 보면 누구를 보호하게 한 것이다? 임차인 6개월이다. 임차인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단 말이죠. 2번 임대차가 종료 줄고요. 종료. 임차인이 보증 줄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3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몇 년? 두 번째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 5년. 거기다 써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적용 X.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종료 X. 먼저 적용 X. 무슨 말이냐? 원래 봐봐. 상가는 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여기 2005년 1월 1일까지 인정한다 이 말이죠. 5년만 인정한다가 아니고 최소한 5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째 되는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말해야지. 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또 2006년 1월 1일까지 다시 또 1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 될 때는 5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될 수 있다? 6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맨 끝에 항고할 수 있다. 5번 권리금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권리금 명문 규정을 두고 있죠? 옛날에 우리 시험에는 권리금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맞는 걸로 돼 있었어. 이제는 맞아 틀려? 틀리죠. 규정을 두고 있다. 77번 정답 몇 번? 1번. 78번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차인 좋고 관리인이 될 수? 왜?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이런 말했잖아요.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우리 아파트 뭐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주민 아니죠.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래서 임기는 몇 년 범위? 2년. 임기는 2년. 2년은 아닌데 2년의 범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하는데 2년 그렇게 해놓으면 돼. 자, 재건축 결의는 서면결의 줄 것이고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죠. 내가 그래서 제일 큰 문제라고 했죠. 이게 재건축할 때 1대1로 아주 깍두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면 그게 문제죠. 거기다가 뭐죠? 관리단 집회 X. 서면 결의를 하면은 관리단 집회 소집 X.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건축 결의 밑에다 써. 5분의 4. 5분의 4. 아무튼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돼. 자, 3번. 전유 부분의 설정. 전유 부분 주된 권리. 전유 부분에 설정된,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그 다음에 4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줄과 전원이 동의. 그 다음에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 알죠? 소집 절차 생략이죠? 거기다 놔서 임시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는 얼마?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알겠죠? 5분의 1 이상 이런 것들 있죠? 자, 다음에 5번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줄 것이고 포함되지 않는다 줄 것이고 또 써 포함되지 않는다 또 써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료,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이것도 포함되지 않아. 연체하고 전유 부분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승계대행에서 뭐다?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되죠?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나 연체료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1번. 79번은 갑은 울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것을 부탁했다. 이 경우 법률관계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소유 토지를 매입했죠. 을도 까맣게 되는데 왜 을은 또 빼버렸지? 을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알았죠? 그래서 갑은 을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서 부탁했다. 지금 누가 매입을 했어? 누가? 을이. 누구 거를? 을 것을 누가? 갑이 뭐래서 매매했어. 매매. 그래가지고 등기를 누가 풀어? 병. 이것을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을에서 병 앞으로 직접 이렇게 등기를 한다. 등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신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고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매도인을 악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자기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병한테 줬으니까 갑하고 병하고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악이죠. 이 사람요. 그러면 지금 병이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의리 소유자가 되죠. 의리 소유자. 의리 소유자가 됐을 때 이때 중요한 것은 갑은 을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럼 이때 대금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유효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갑은 누구한테?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그럼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죠? 이 무효인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해야죠. 이 등기를 누가 말소하냐? 지금 을 아니면 갑이 말소하는데 을은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니까 을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이 사람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 그래서 일단 1번 을에서요. 2번 병으로 돼 있잖아. 2번 병으로. 그럼 병으로 됐으면 병의 등기를 일단 말소하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간다? 을 앞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3번 을에서 이렇게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또 뭐를 하냐? 진정명의. 여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하니까 등기를 딱 보면 여기서 1번 누구다? 1번 갑이다. 을이다. 2번 누구다? 병이다. 병인데 3번이요. 3번 여기서 을이 뭐냐? 을이요. 3번 병한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3번. 알겠죠? 그러면 4번이요. 4번 을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면 최종적으로 갑이 권리를 취득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원래 등기라고 해서 등기 절차를 똑바로 밟아야 되잖아요. 1번 누구에서? 을에서. 2번 병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 하나죠.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등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병의 등기는 무효인데 병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그냥 갑한테 등기해줘.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 원래는 안 되죠.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 알겠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알죠? 그래서 써 효력 규정. 무효인데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이 말이죠. 사익.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OX, X 틀렸죠. 3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다? 여전히 을이다. 그 다음에 4번 5번 만일 갑과 병이 부부이다. 갑하고 병 여기죠? 우리가 부부이죠? 부부이면 어떻게 해요? 부부인 경우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거기 줄고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맨 끝에 유효가 달리되어 있죠? 거기다 뭐라 써요? 법령상 제한의 해피 X. 법령상 제한의 해피 X. 두 번째는 강제 집행 면탈 X.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강제 집행 면탈 목적, 강제 집행 면탈 X. 그 다음에 조세 포탈 X. 조세 포탈 X. 법령상 제한의 해피 X. 강제 집행 면탈 X. 법령 뭐죠? 세금 상속세죠? 세금 포탈, 조세를 포탈, 세금 포탈 X. 이런 것이 없으면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중요해. 부부. 이때 이런 부부는 뭐다? 법률혼을. 부부라는 것은 법률혼을 얘기해. 법률혼. 사실혼을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혼을 얘기해. 만약에 봐봐. 사실혼 배우자가 오늘혼이라죠? 그럼 언제부터? 오늘부터 유효. 오늘부터 유효. 알겠죠? 만약에 이혼한다. 이혼. 그래도 유효. 알겠죠? 한번 유효되면 끝까지 유효다. 자, 80번. 가득이 남보죠? 1번. 공사대금 채권 줄 것이고, 공사대금 채권, 그다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맨 끝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사대금, 매매대금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 줄 것이고, 주식이나 등록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대 등기 등록한 등기 동그라미 하고, 등기가 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죠? 전세권 X, 질권 X, 저당권 X. 전세권, 질권, 저당권 X. 전세권, 질권, 저당권 X. 등기를 하지만 그것은 민법이 적용돼. 민법. 그래서 안 된다. 3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생을 줄고 미치지 못한 경우 미치지 못한 경우 미달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4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통지한 후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다툴 수 없다. 그다음 또 써.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청산금 통지하면 다툴 수 없고,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해야 되고. 아시겠죠? 자, 5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줄고 채무자, 세 번째 줄 물상보증인, 바로 옆에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거기 줄고, 그래서 이꼴 제3취득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 합해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하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무효.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돼. 알죠? 무효.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을 다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의고사를요, 해설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하도록.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써놓고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항상 문제를 풀면 다른 거 하나를 더 복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해설된 것을 먼저 몇 번을 봐. 몇 번을 쭉 보고 내가 나름대로 암기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해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봐.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없나. 안 되면 다시 또 봐. 그 문제를. 그리고 또 봐. 이렇게 자꾸 해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꾸 보면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금방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요, 기본 수업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